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 알아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MBC 충격 속보, 저축, 새마을, 농협 난리 났다. 한국은행은 이미 이금융권 뱅크런과 PF 연체, 대출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부실이 우려되는 은행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농협을 비롯하여 증권, 캐피탈, 지방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등입니다. MBC는 충격 속보를 통하여 PF 비중과 대출 잔액, 불이익기론을 거론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의 폐업과 부도가 속출하고 깡통 대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피 같은 예적금은 안전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MBC 충격 속보, 저축 새마을 농협 난리 났다. 이 농협은 농협중앙위가 아닙니다. 단위조합 농협이에요. 보시면 예금, 특보, MBC 뉴스.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국은행 강력 경고, 한국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뱅크런. 자, 이거를 강력 경고하고 났습니다. 한국은행은요, 지금 여러 차례 은행들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그리고 감시도 해야 돼요. 왜? 금융부실이 터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뱅크런, 한국은행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자금 조달 위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터졌을 경우 재빠르게 해소하겠다라고까지 말했죠. 뱅크런 경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만이 아니라 뭐 신협, 농협, 산림조합 등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자, 모의 실험, 건전성 진단, 스트레스 테스트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위험해요.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이금융권이. 자, PF 연체, PF 경고 1분기 134조, 연체율이 3.6%, 무려 1%나 증가됐어요. 이 PF 대단하네요. 어떻게 1분기 때 134조가 뭡니까? 연체율도 3.6. 자, PF 익스포저 증권사는요 말도 못해요. 17.6. 저축은행 날아가고 있습니다. 11.3. 자영업자 연체율도 만만치 않죠. 1분기 때 1.52, 대출 1056조.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영세 상인 또는 자영업자나 아니면 이제 이 PF 여기에서 터질 가능성이 커요. 금리 볼까요? 신중론. 자, 지금 금리 빨리빨리 인하하면 안 된다. 신중해야 한다. 물가가 둔화되고 깜짝 성장, 기준금리 인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잘못했다가는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도 폭락을 하고 미국 경기의 침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8월은 힘들 것 같고 한 10월 정도. 자, 인하 압박.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상대적으로 인하를 막 압박하고 있죠. 8월까지도. 근데 쉽지 않아 보여요. 미국 인하 이후에 바로 진행되겠죠. 대출 제한은 좀 강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요. 보시면 이러한 문제로 한국은행이 계속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도가 난다기보다 부도 위험성이 좀 더 높은 은행들이 어디냐? 국책은행들이 첫 번째 꼽혀요. 기업은행, 채권 이자만 5조래요. 그렇다고 지금 기업은행이 부도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책은행은 웬만해서는 아무리 저거 해도 부도를 내지 않겠죠. 그렇지만 위험한 건 맞아요. 뭐 기업은행만 그렇습니까?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다 똑같아요. 지방은행도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건전성이. 2금융권보다는 튼튼하지만 1금융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5대 은행에 비한다면 상당히 열악해요. 연체율 1%나 되잖아요. 벌써 상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권 최악입니다. 최악. 연체율 17%로 1위예요. 단연. 그 다음에 2금융권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저축은행 연체 11.5% 엄청나게 증가했죠. 고정이하 여신, 연체, 고정이하 여신 다 튀길 만한 돈들이 8%나 돼요. 새마을금고 연체 7, 8% 벌써 많이 쭉쭉 올라갔죠. 6%, 5%였는데 고정이하는 아주 15%나 돼요. 이게 지금 지점마다 문제가 돼서 평균치가 이런 거예요. 신협, 여러분들 그 단위 조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농협이 아니고 신협입니다. 연체 6.8. 자, 조합 평균은 4% 정도 돼요.
그 다음, 자, MBC 속보 PF 대출 잔액 브릿지론. 지금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경제위기 터질 확률은 낮아요. 그렇지만 터진다면 바로 여기서 터져요. 심지어는 대형 건설사 롯데 이어서 신세계까지 흔들흔들 한다고 하잖아요. 자, PF 비중 이게 높은 곳들, 대출 잔액 이게 많은 것들, 브릿지론은 본 PF 전에 받는 것으로 이자율도 높지만 자기 자본 비율이 아주 없고 빨리 갚아야 할 돈들이 많죠. 자, MBC 속보에서 이 세 가지를 한번 건설사별로 뽑아봤어요. 주로 대기업 위주로. 자, PF 비중이 높은 곳, 자본 총계 대비 부동산 PF 100이 넘는 곳이 무려 9곳인데, 코롱 351, 두산 300%, SGC, 자, ENC 289, 신세계 208, 롯데 204. 지금 여러분들 위험하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그런 대형 건설사들이 다 껴있죠. 이번엔 대출 잔액이 많은 거. 저는 이제 규모가 큰 것들이 대출 잔액이 많겠네요. 2023년 말 기준으로 PF 차입금 규모가 많은 곳. 자, 현대입니다. 9조 9,675. 롯데 5조 3,891억. 롯데는요, 규모도 작은데 현대에 비한다면 훨씬 작죠.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대출 잔액이. GS 3조 3천억. 자, 이번에 브릿지론 볼까요? 브릿지론 대출 잔액 비중이 높은 건설사, 좀 위험한 건설사라고 보면 돼요. 호반이 100%, 롯데 88, 신세계 88. 자, 이렇게 순위가 먹여졌어요. 그래서 이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들 정상화를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실질권 최대 2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 즉 민간 대출, 기업 대출하고 가계부채, 기업 부채와 가계부채가 높은 곳들. 자, 한국이 두 개 합쳤더니 207%로 1위예요. 1위. 그 다음 미국 150, 뭐 일본 180, 유로 지역 148. 어떻습니까? 주요국에서 압도적 1위죠. 그리고 질이 아주 안 좋은 게 PF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융기업별, 특히 건설사, 부동산업이 심각한데, 먼저 건설업부터 보자고요. 1금융권은 0.73, 1.85. 전반적으로 뭐 양호한 정도는 아니지만 낮죠? 근데 2금융권 보세요. 와, 비은행이라고도 합니다. 2금융권을 4.41, 7.31, 12.5, 19.75까지 올라가잖아요. 정말 위험하네요. 건설업이 특히 많아요. 돈 뜯기는 데가 많은 데가 건설업, 부동산업인데 이쪽에 몰려 있어요. 2금융권이. 그 다음에 부동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1금융권이 0.40 거기서 돌고 있는데, 부동산업은 4.36에서 14.26.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심하죠. 부동산업 관련 부도와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2금융권 건설 부동산업 건전성 부실 지표가 9년 만에 최악이래요. 신경을 좀 바짝 써야겠죠. 자, 부동산 부도 폐업, 건설사 부도, 미분양 급증, 심지어는 중개소까지도 폐업이 늘고 있어요. 건설사 부동산 PF 대출이 135조입니다. 연체율도 2.7로 상당히 높아요. 24년 부도난 종합 전문 건설사 아주 정말 큰 곳들이 14곳으로서 3배나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폐업한 곳들은, 또는 폐업 공고까지 난 곳들은 1541곳. 둘 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는 미분양 볼까요? 미분양이 지방에 몰려있는데 아주 안 좋아요. 고분양이니까 미분양이 나겠죠. PF 고금리, 임금 자재, 지가가 너무나 올라가지고 동시에 고분양을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 미분양, 이러다 보니 미분양이 터졌어요. 집값 하락, 고분양, 공급과잉. 약 8만 가구 정도 되는데 지방에 거의 7만 가구가 모여있죠. 실질적으로는 발표 안 한 것까지 따지면 10만 가구가 넘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이번에 부동산이 위축되다 보니까 착공, 분양, 준공 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입주, 미분양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중개소 폐업. 5월달 개업은 889, 폐업이 1241곳. 이게 5월만 그런 게 아니라 6월, 7월도, 7월달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거의 비슷해요. 수도권 604곳으로 훨씬 더 많아요. 거래는 늘고 있는데 희한하게 수입은 줄어들었어요.
경쟁사가 자꾸 많아요. 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중개소 사장님들, 너무 중개소가 늘어났어요. 두 번째는 중개소가 늘어났는데 그 수익 비율을 예전에 확 줄여버렸잖아요. 수수료를.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거래는 늘고 있는데도 수입 줄고 경쟁사가 많아졌죠. 건설사와 중개소 위기, 부동산의 총체적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건설사 폐업 신고 보세요. 오, 23년까지 급증. 24년도도 상반기, 그것도 6월달 끝난 것도 아닌데 257. 올해는 한 600곳이 확실하게 넘어가겠네요. 건설사 부도도 21곳인데, 자, 지금 현재 6월 11일 기준으로 14곳, 거의 30곳 넘어갈 가능성이 크네요. 전국 중공업 미분양, 입주 후 미분양이 1만 개로 훨씬 늘어났어요. 1만 2,900. 갈수록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 허그, 신용평가 위협, 기업 추이. 보니까 지금 경보가 보면 이 빨간색 보세요. 오, 늘어나고 있네요. 관찰도 늘고 있고, 주의도 늘고 있고, 경보 특히 빨간색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은행 깡통 대출, 인터넷 은행. 자, 원리금도 못 박는 악성 깡통 대출이 1년 사이 2배나 급증. 자, 여러분들 깡통 대출은요, 자, 무수익 여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정이야 여신 들어보시죠. 그거보다 더 안 좋아요. 얘는 돈도 뜯길 뿐만 아니라 그거 관리하느라고 또 돈이 들어가요. 최악이죠, 최악. 깡통 대출은. 자, 인터넷 은행, 지방은행, 이금융권에 이게 단골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인터넷 무수익 여신 깡통 대출이 무려 3,441억에서 5,326억, 5천억대로 늘어났고, K뱅크 무수익 대출 비중 1.42, 60%나 급증했어요. 상당히 높아요. 토스뱅크 무수익 대출 비중 1%, 20% 증가. 지방은행이 결코 튼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대 지방은행 아시죠? 저기 대구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데가 튼튼하지 않다고요, 생각보다. 자, 무수익이 하신 깡통대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40%나 증가. 자, DGB 대구은행 1,301억에서 2,253억, 벌써 팍 증가했잖아요. 자, BNK 부산은행 1,630억에서 1,197억. 자, 이거 2,197억으로 증가했죠. 이금융권 볼까요? 저축은행 깡통대출. 2조 9천억이에요. 세상에 저축은행의 깡통대출이 2조 9천억. 39.7%나 늘어났고, 새마을금고도 23년 대출 56조였는데 지금 연체율 9.23%까지도 증가했어요. 지금 너무나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제 올해 와서는 좀 증가율이 좀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자료는 나오지 않았어요. 상호금융, 아까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자, 연체율 7% 육박. 신협 연체율 정말 최고치를 찍었네요. 이거 근거 자료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연체율이 회색이 22년, 파란색이 23년인데 다 늘었잖아요. 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순이익은 이렇게까지 적자가 늘어났어요. 폭탄이네요. 새마을금고 연체율 7%. 그리고 보시면 증권사 17.57, 저축 11.26. 아까 새마을금고는 7%였고 여신 전문 5.27, 금융권 전체 3.5. 정말 심각하네요. 자, 예금 위기 6가지를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이금융권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부실해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돈 빼가지고 지금 여기서 거론된, 제목에 거론된 저축은행, 새마을, 농협 빼가지고 1금융권으로 넣어야 하냐? 확률은 낮으니까 빼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1년이 남았든 2년이 남았든 좀 버티고 만기 뒤면 제발 좀 부탁이니까 옮기세요. 튼튼한 은행으로. 지금 옮기면 이자 다 띵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만기 됐을 때 옮겨도 돼요. 다만 금액이 너무 커, 막 10억씩 넣었어, 뭐 특정 이금융권에다가, 그건 좀 고민 좀 해야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한 곳에 1금융권이 아닌 이상은 10억씩 넣지 마세요. 10억이 뭐야? 자, 5천만 원 밖에 보장이 안 되고 좀 지나면 이제 1억이 보장 될 텐데 5천만 원 현재까지는 넘어가면 하지 마세요.
자, 5천만 원까지 보장, 1억 상향, 좀 시간이 걸려요. 예적금 금리 인하, 이자율이 갈수록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이러면 2금융권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니,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1금융권에다 넣죠. 투자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돈을 빼버려요, 지금. 1금융권인데 2금융권이다. 그래갖고 지금 주식, 부동산, 금으로 투자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환율이 불안합니다. 지금 달러가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야. 화폐 가치 하락. 여러분들 돈을 코로나 때 미친 듯이 찍어내서 지금 단순하게 부동산 것뿐만 논할 게 아니라 돈 가치도 떨어졌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돈이 남아 돌아가요. 뭔가를 지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금의 어떤 그런 것들도 위기에 속한다. 자, 이제 아파트 중하급지 70% 초비상. 지금 서울 지방 아파트, 빌라,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그렇죠. 아무래도 하급지가 위험하죠. 대략 10개 아파트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까지 내다봤을 때, 자, 7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70% 왜? 위험 요인은 공사비도 늘어나고 인구 감소, 공급 확대, 이게 위험하죠. 위험 지역은 수도권에 주로 이제 경기도, 인천의 외곽들, 그리고 지방은 핵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가 지금 인구가 주니까 10에서 7개는 좀 신경 좀 써야 돼요. 자, 인구 감소, 총인구, 생산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주택 수요층도 부족하고요. 저출산, 고령화.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고, 위험 지역은 인구 감소, 산업체 부족, 서울 원거리, 공급 폭탄. 또 공급은 수도권에 오죽 많습니까?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주택 잉여 공급에 남아 돌아가요. 서울과 일부 제외, 과잉 공급입니다. 수도권 공급 과잉, 1기, 2기, 3기 신도시 택지지구를 합쳐보세요. 100개가 넘어요. 100곳이 넘는다고요. 거기에 위성도시까지. 수요 부족. 자, 빈집도 1000만. 빈집이 1000만 채입니다. 다주택 포함해가지고. 은퇴 1000만. 1인 가구 1000만. 어우. 지금 이 1000만씩 드는 게 부동산에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못 주죠. 자, 지금 은행이 이렇게 물에 빠졌습니다. 자, 이 금융권이 좀 위태위태한데, 자, 때가 되면은 이제 좀 갈아탔으면 좋겠어요.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이 부각되는 가운데도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수를 해야 할 곳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